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 위원이 불현듯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이제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숙고 끝에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제 결심이다 이러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진짜 속사정이 무엇일까? 그 점을 좀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로 내세운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결심이라는 부분,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경률은 비대위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대위원직을 사퇴를 하고 마포을 출마는 유지해라 이런 쪽의 얘기가 계속 돌고 있었는데 결과를 정반대로 결정을 한 겁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의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김경률 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과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갈등을 촉발시킨 그 장본인이 김경률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이제 두 분이 23일 그리고 29일 한 번은 충남 서천에 있는 화재 현장에서 한 번은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점심 식사 이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봉합을 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뒤에도 여권의 친윤 핵심부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에게 사퇴 압박을 계속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사퇴 압박이 비대위원직 사퇴 압박으로 그렇게들 알고 있었는데 어제 전격 발표의 내용은 비대위원직은 유지를 하고 대신에 마포을 출마를 포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김경률 비대위원 혼자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위원장과 어떤 긴밀한 교감 또는 협의하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김경률 카드를 어떻게 써야만 하는 것인지 고심이 깊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옆에서 일을 같이 해 나가는 파트너십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원칙 하에 그렇다면은 출마를 포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김경률 비대위원은 한동훈 위원장의 요청으로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마포을 출마 선언은 김경률 본인이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그렇게 본인이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월 17일 날 이제 마포을 출마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힘을 실어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당내 친윤계를 중심으로 이건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다. 사천 논란을 일으키면서 심지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까지를 요구했던 겁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된 마리아 앙뚜아네트에 비유를 했다는 점, 또 그것을 정면으로 질책하기는커녕 국민의 눈높이를 운운했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친윤계 쪽에서는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불만을
표출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하고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다시피 했고, 그 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도 앙뚜아네트 발언을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두 번의 만남을 가짐으로 인해서 일단 이 사태는 봉합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김경률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를 결정하고 공개한 겁니다. 2월 3일 마감된 지역구 공천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불출마가 확실합니다. 국민의힘을 떠나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는 한 김경률은 불출마인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말이죠. 지금까지 김경률 공천 문제를 이미 당 내부에서 논의를 했던 사안이다. 그렇게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김경률의 불출마 선언은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우리는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그 궁금증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김경률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공천은 당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축해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은 갑작스러운 불출마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정,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러 가지 그 선택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끝에 김경률의 비대위원과 불출마, 이것을 둘 다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것인지, 하나를 결정할 때는 어느 방향일 것인지 이것을 고심하던 끝에 한동훈 비대위원회는 김경률을 같이 간다. 대신에 마포을 출마는 포기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조해온 운동권 정치 심판, 그 공천의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만약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 선언이 대통령실의 거취 압박 때문이라면 한동훈 스스로가 밝힌 바 있던 당이 공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 기본 기조는 후퇴하거나 빛이 발할 수밖에 없고, 역시 용산과 윤석열 대통령의 뜻, 윤심 공천이 대세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윤심 공천, 이 말은 당내에 팽배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참모들, 장차관 수십 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대개 영남을 비롯한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 집중돼 있고, 영입 인사들은 음지, 험지 이런 쪽으로 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철규 의원이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고,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도 윤심 공천을 상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 선언, 이런 것이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정말 김경률 위원 본인이 말한 것처럼 총선 승리를 위한 결심으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국민의힘이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신청자들에 대한 그 면접을 하고 경선, 단수 추천
우선 추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그런 결과가 있기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